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조선 후기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고을 치옥현은 겉으로 보기엔 평화롭고 아름다웠지만 그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지요. 특히 치옥현 수령인 이만득은 탐욕이 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의 배를 불리기에 여념이 없었답니다. 여봐라! 오늘 거둔 세금은 얼마나 되느냐? 네, 사또님, 쌀 100석과 은자 50냥이 되옵니다. 너무 적구나. 내일은 더 걷어들이도록 해라. 이만득의 탐욕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의 배는 불러졌지만 백성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져 갔지요. 또한 치옥현의 아전들도 사또 못지않게 욕심이 많았는데 그들은 사또의 눈을 피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 바빴답니다. 야, 이놈아. 오늘 몰래 챙긴 게 얼마나 돼? 쉿! 조용히 해. 사또님이 들으시면 어쩌려고 그러나 쌀 10석은 된다네. 흐흐. 잘했다. 내일은 더 챙기도록 해. 이렇게 관리들의 비리와 탐욕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태를 말릴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농부가 관하로 찾아왔습니다. 사또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올해 흉년이 들어 세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만득은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 놈이 감히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당장 매를 맞아볼 테냐? 아이고, 사또님, 그게 아니라 농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매가 날아들었습니다. 이를 본 백성들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지요. 한편 치옥현의 시장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여보게 들었나? 우리 사또님이 또 새 기생을 들였다네. 아이고, 참, 벌써 몇 번째야? 백성들 피를 빨아 기생방에다 뿌리는 격이지. 취, 조용히 해. 들키면 큰일 난다고. 이렇듯 백성들은 관리들의 탐욕에 시달리면서도 대놓고 감히 말 한마디 하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치옥현의 한 기생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월행이었지요. 아름다운 용모의 지혜롭기까지 한 그녀의 등장으로 치옥현은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답니다. 아이고, 저기 새로운 기생 좀 봐. 어찌 저리 고운지. 그래, 들으니 한양에서 온 기생이라더군. 지혜롭기로 소문난 아가씨래. 저런 아가씨가 우리 같은 총구석에 왜 왔을까? 월행의 등장으로 치옥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이 고을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상상도 하지 못했지요. 그렇게 기생 월행의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용모와 재치 있는 말솜씨는 순식간에 고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지요. 월행은 18살의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은 연못 같았고 입술은 붉은 앵두 같았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매력은 외모가 아닌 지혜로운 말솜씨에 있었지요. 어느 날 치옥현 기생청에서는 새로운 월행을 보기 위해 많은 양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미인이라니. 꽃이 부끄러워 고개 숙일 지경이구려. 한 양반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월행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지요. 아이고, 날이 제 얼굴에 꽃이 피었다면 날이 눈에 봄이었나 봅니다. 이 말에 좌중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하하, 어쩜 저리 말재주가 좋은가? 월행아, 내 너의 그 고운 손을 한번 만져볼 수 있겠는가? 월행은 슬쩍 물러서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송구하옵니다. 제 손은 너무 거칠어 나리의 고운 손에 상처라도 날까 염려되옵니다. 이렇게 월행의 재치 있는 말솜씨는 양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언제나 날카로운 빛이 감춰져 있었지요. 한편 치옥현 사또 이만득도 월행의 소문을 듣고 그녀를 불렀습니다. 내가 그 소문난 월행이로구나. 과연 소문대로 아름답구나. 월행은 공손히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사또님. 제 미모는 사또님의 너그러운 마음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이만득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말솜씨도 들은 대로구나. 그래, 오늘 밤 내 처소로 오너라. 그 말에 월행은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영광이옵니다만 오늘은 달이 흐려 제 미모가 반감될까 염려되옵니다. 다음 보름날 밝은 달빛 아래서 사또님을 뵙고 싶사옵니다. 이만득은 잠시 당황했지만 월행의 말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 내 말대로 하마. 보름날을 기다리마. 월행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지요. 그날 밤, 월행은 자신의 방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좋지. 이 고을의 비리를 밝혀내려면 더 조심해야 해. 알고 보니 월행은 단순한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치옥현 사또 이만득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기생으로 위장하고 치옥현에 잠입했던 것이지요. 월행의 목표는 사또 이만득의 비리를 파헤쳐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이 나고 자란 치옥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데 있었지요. 이 고을의 백성들을 구하려면 나부터 강해져야 해. 월행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지요.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 고을을 바로잡고 말겠어. 시간이 흘러 보름날이 다가오자 마을은 분주해졌습니다. 사또 이만득은 월행을 맞이할 준비로 들떠 있었지요. 그는 관아 뒤편에 있는 은밀한 별채를 꾸미느라 여념이 없었답니다. 여봐라, 이 방에 비단을 더 깔아라. 오늘 밤 월행이를 맞이할 터이니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 하인들은 부산이 움직였고 이만득은 흡족한 표정으로 준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한편 월행은 이날을 위해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또의 비리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지요. 오늘 밤이 기회야. 어떻게든 사또의 약점을 잡아내야 해. 약속한 시간이 되자 월행은 사또가 있는 별채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유염한 걸음걸이로 천천히 걸어갔지요. 사또님, 이 월행이가 왔사옵니다. 월행의 목소리에 이만득은 한껏 기대를 한 채 문을 열었습니다. 오, 과연 달빛보다 아름답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월행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고 비단으로 감싼 요위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지요. 사또님, 이리 푸짐하게 차려놓으시다니 제가 무슨 복으로 이런 대접을 받나이까? 이만득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미모에 반한 이 사또의 마음이지. 자, 어서 술 한 잔 받아라. 월행은 공손히 술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슬쩍 사또의 눈치를 살폈지요. 사또님, 듣자 하니 요즘 고을 살림이 힘들다던데 이리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셔도 괜찮으신지요? 이만득은 취기 오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허허, 그게 무슨 걱정이냐. 백성들이 낸 세금으로 이 정도쯤이야. 월행은 깜짝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조정에서 문제 삼지 않을까요? 이만득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이미 다 손을 써놨다. 장부를 조작해 놓았으니 누가 알겠느냐. 월행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사또님은 대단하시군요.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만득은 득이양양해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고 말고 내 능력을 알아주는군. 자, 이리 오너라. 월행의 허리를 잡아당기며 저고리를 풀려는 순간 월행은 놀란 듯 뒤로 물러섰지요. 아이고, 사또님, 너무 성급하시군요. 그때였습니다. 사또님,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문 밖에서 아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만득은 짜증난 듯 소리쳤습니다. 뭐야? 지금 누가 오라더냐? 하지만 아전의 목소리는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큰일입니다. 조정에서 암행어사가 파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이만득은 화들짝 놀라 일어났는데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뭐라고? 어서 들어와 자세히 말해봐라. 아전이 허둥지둥 들어와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월행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방을 빠져나와 숨을 곳을 찾았지요. 이걸 어쩌지? 이대로 가다간 내 정체가 탄로날 텐데. 월행은 마음이 조급해졌지만 그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지요. 아니야.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어. 어떻게든 증거를 찾아내야 해. 그녀는 결심을 하고 사또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월행이 사또의 집무실에 숨어들어 증거를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월행은 황급히 큰 장롱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를 어쩌지? 들키면 큰일이네.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이만득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가시고 땀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월행이 이게 집, 갑자기 어디로 갔단 말인가. 뭔가 수상해. 저런 미모의 기생이 이런 총구석에 온 것부터 해서 내게 일부러 접근한 것 같단 말이야. 이만득은 방 안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때 밖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만득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또 누구냐? 문이 열리며 아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사또님, 암행어사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지금 관하로 오고 계신답니다. 뭐라고? 암행어사가 왔다고? 이를 어쩐단 말인가? 이만득은 방 안을 서성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월행이 내 비리를 알아내기 위해 몰래 파견한 암행어사의 수하라면 큰일인데 이 계집이 설마 장부에 대해서 알아냈다면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이대로 가다간 내 모든 것이 탄로나고 말 거야.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만득은 재빨리 자신의 옷을 헤집어 놓고 얼굴에 상처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봐라. 빨리 포도대장을 불러라. 얼마 뒤 포도대장이 들어왔습니다. 사또님 부르셨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이만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월행이라는 기생이 있지 않나. 그 계집이 방금 나를 해치려 들었네. 당장 잡아들이게. 포도대장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만득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계집이 나를 유혹하더니 갑자기 칼을 들고 달려들었지 뭔가. 겨우 피했지만 이렇게 상처를 입고 말았네. 빨리 잡아들여라! 포도대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수색하겠습니다. 이만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교활한 빛이 어렸지요. 그래 어서 가보게. 아 그리고 암행어사께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네. 조정관리인 사또를 향한 사건이 발생했으니 말이세. 포도대장이 나가자 이만득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암행어사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을 거야. 그 사이에 내 비리 증거를 모조리 없애버려야겠어.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숨어서 지켜보던 월행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람. 내가 누명을 쓰게 되다니. 월행은 재빨리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서 도망가야 해. 그리고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야 해. 월행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녀의 앞에는 이제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치옥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들었나? 월행이란 기생이 사또님을 죽이려 했다더군. 아니, 그 예쁘고 얌전하던 아가씨가 그럴 리가 있나? 에이, 기생들 뭐 믿을 게 있나. 겉모습만 그럴싸하지. 온갖 소문이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한편 암행어 사는 관아에 도착하자마자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상한 일이군. 사또를 노린 사건이란 말이지. 어서 그 월행이란 기생을 찾아라. 암행어사의 명령에 관하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월행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이만득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좋아. 이대로만 가면 내 비리는 영원히 묻힐 거야. 하지만 그는 월행이 다순한 기생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지 못했지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월행은 결국 포도청에 잡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쇠창살 안에서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순 없어.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감옥은 지독한 악취와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했지요. 그런데 잠시 후 월행의 옆칸에 있는 유명한 흉악범인 천호가 월행에게 말했지요. 이봐, 계집. 내가 그 유명한 월행이란 기생이냐? 월행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천호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미있겠군. 이 감옥에 꽃이 피었으니 오늘 밤 나랑 어떤가? 여기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도니 좋은 생각인 듯한데. 관수에게 돈 몇 푼 쥐어주고 오늘 널 취하러 가야겠구나. 흐흐흐. 월행은 속으로 걱정이 되었지만 표정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때 간수가 다가왔습니다. 야, 월행. 사또님께서 널 부르신다. 월행은 의아했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잠시 후 사또 이만득은 음흉한 눈빛을 한 채 월행을 보며 말했지요. 월행아, 내 말 좀 들어보겠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또님? 이만득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비리를 입막음해 준다면 널 여기서 빼내주고 평생 내 옆에서 호의호식하게 해주마. 월행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지요. 무슨 말씀이시죠? 나는 당신의 비리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더군다나 당신 옆에서 평생 붙어 살 생각일랑 없어요. 이만득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그럼 여기서 썩어 없어지거라. 다시 감옥으로 돌아온 월행.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칸의 흉악범 천호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이봐, 아가씨. 내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하지. 내가 너를 여기서 빼내줄 수 있어.
대신 나에게 내 재주를 좀 보여줘야 하겠지만 월행은 김 씨의 속셈을 알았지만 그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요. 하지만 잠시 생각에 잠겼고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제가 빠져나간 후 사또의 비리 증거를 찾을 시간을 주셔야 해요. 김 씨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요. 재미있군. 좋아. 그렇게 하지. 대신 나와의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흐흐흐. 그날 밤 월행은 김 씨의 도움으로 감옥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 앞에는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자, 이제 내게 내 재주를 보여줘야겠어. 월행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월행이 천호와 밤을 보내기로 약속한 그날 밤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양반이 취객인 척 비틀거리며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지요. 어이구, 이게 웬 술판이냐? 나도 껴주시게. 그는 봉구라 불리는 수레락한 양반이었는데 한때는 높은 벼슬에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술에 절어 사는 한량이 되어 있었지요. 흉악범 천호와 부하들은 봉구를 귀찮아하며 내쫓으려 했습니다. 꼬리말이 아니군. 어서 나가지 못해. 그러나 봉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니, 이 못된 것들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바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천호의 부하 하나가 봉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시끄럽다. 이놈아.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봉구가 술 취한 듯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척하더니 순식간에 그 부하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이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봉구의 몸놀림은 더 이상 우스꽝스럽지 않았는데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몸의 움직임은 마치 숙련된 무사 같았지요. 이런. 내가 술에 취해 실수를 했구나. 봉구는 장난스레 말하며 천호와 부하들도 순식간에 제압해버렸고 월행은 놀란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아니, 당신은 대체 누구시기에? 봉구는 월행에게 윙크를 하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나를 따라오시오. 월행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었습니다. 그녀는 봉구를 따라 그 자리를 빠져나왔지요. 두 사람은 한적한 곳에 이르러서야 걸음을 멈췄습니다. 봉구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아가씨, 내 정체가 궁금하겠군요. 월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체 누구신지. 나는 현재 취옥현에 오신 암행어사님의 수하여 아가씨를 구하러 온 것이지. 월행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암행어사님은? 그분은 이미 취옥현에 와 계시오. 지금 사또의 비리를 조사하고 계시지. 월행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제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요. 사또의 비리 증거를 찾아야 해요. 봉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이오. 아가씨를 도와 그 증거를 찾겠소. 그렇게 두 사람은 짧게 이야기를 나눈 후 은밀히 사또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월행은 전에 보았던 비밀 서랍을 찾아 열었지요. 여기에요. 사또의 비리 장부가. 봉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소. 이제 이것만 있으면 사또를 단죄할 수 있을 것이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이것들이 감히! 사또 이만득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지요. 아가씨, 조심하시오. 봉구가 월행을 감싸 안으며 외치자 사또 이만득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내 놈들, 오늘 여기서 모두 죽을 줄 알아라! 봉구는 재빨리 월행을 뒤로 밀어내고 이만득과 맞섰습니다. 어림없소, 사또 양반. 이제 당신의 악행은 여기서 끝날 것이오. 두 사람의 팽팽한 대결이 시작되었고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는 듯 했지요. 월행은 긴장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비리 장부가 들려 있었지요. 제발 조심하세요. 사또와 봉구의 팽팽한 대결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갑자기 봉구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내 허리야. 봉구는 갑자기 허리를 붙잡고 휘청거리더니 이만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봉구를 바라보았지요. 이놈아! 무슨 짓이냐? 그때였습니다. 봉구가 사또의 허점을 노려치자 소매에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옥패였지요. 아니, 이게 무슨... 월행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떨어진 옥패에는 비류태자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들통났군. 이만득이 중얼거렸습니다. 봉구가 눈을 빛내며 말했지요. 역시 그랬군. 당신이 바로 비류검의 후예였어. 이만득. 비류는 이를 갈며 말했지요. 그래, 맞다. 내가 바로 비류검의 후예다. 월행은 놀란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사또 당신은 봉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진짜 이만득 사또는 이미 비류 일당에 의해 납치된 거요. 이자가 사또로 위장해 고을을 좌지우지한 것이지. 비류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 부하들이 곧 여기 도착할 테니.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이놈들을 모두 체포하라! 비류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이럴 수가! 비류 양반, 당신 부하들은 이미 모두 체포됐다오. 내 아까 그들을 제압할 때 이미 암행어사께 연락을 했지. 월행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찰나 비류는 갑자기 월행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봉구의 재빠른 움직임이 그를 막아섰지요. 어림없소! 이 못된 놈아! 봉구는 비류의 팔을 비틀어 잡았습니다. 그 순간 비류의 옷소매가 찢어지며 그의 팔에 있던 비류검 문양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월행은 눈을 크게 뜨고 그 문양을 보며 생각했지요. 그 문양은 월행이 어렸을 적 본 적 있는 것이었는데 바로 그녀의 부모님을 해한 자의 문양이었지요. 당신, 설마 내 부모님을... 비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내 부모를 황천에 보낸 건 바로 나다. 하지만 넌 그걸 증명할 수 없을 거야. 비류의 말에 월행의 눈에서 분노의 불길이 일었습니다. 증명할 수 없다고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월행은 품에서 부모의 유서를 꺼내들었지요. 그러자 비류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허점을 보이자 그 순간 봉구가 재빨리 비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소. 비류, 항복하시오. 비류는 잠시 저항하다 결국 체념한 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내가 졌다. 비류, 넌 이제 조정으로 압송될 것이다.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날 밤 치옥현 사또를 빙자한 가짜 사또였던 비류가 체포되고 난 후 치옥현은 다시 평화를 되찾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봉구가 관아 앞에 나타났대.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쇠락한 양반의 모습이 아니었지요. 여봐라! 모두 모여라! 봉구의 목소리에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관아 앞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바로 암행어사 박문수야! 순간 모두가 놀라 숨을 들이켰고 월행도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아니, 봉구 어르신이 암행어사셨단 말입니까? 박문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월행 낭자. 내가 바로 그 암행어사요. 조정에서 취옥현의 비리 소문을 듣고 파견된 것이지요. 이때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아니, 저기 뭐시오? 저 양반이 도망가려 하오? 놀랍게도 그는 바로 포도대장이었습니다. 잡아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포도대장은 순식간에 붙잡혔는데 박문수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지요. 포도대장. 아니 이제는 전직 포도대장이라고 해야겠군. 당신의 비리도 모두 밝혀졌소. 포도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했지요. 아니, 그게 무슨... 여기 모든 증거가 있소. 당신이 비류와 결탁해 백성들을 괴롭히고 뇌물을 받아 챙긴 증거들 말이오. 포도대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월행이 나섰습니다. 어사님, 그렇다면 제가 겪은 일들도...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그렇소. 월행 낭자의 사연도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지요. 낭자의 억울함도 풀어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오. 월행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사님. 박문수는 월행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지요. 자,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 취옥현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때요. 그때 한 노인이 나서며 외쳤습니다. 어사님, 그럼 우리가 그동안 낸 세금은 어찌 되는 거유? 박문수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걱정 마시오.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오.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으실 거요.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문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취옥현은 새로운 수령이 부임할 때까지 제가 직접 다스리겠소. 모든 비리를 뿌리 뽑고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있는 고을로 만들겠소. 이 말에 사람들은 더욱 기뻐했고
월행은 그 자리에서 박문수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제 억울함도 풀리고 부모님의 원수도 갚았습니다. 박문수는 월행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월행,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소? 월행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저는 이곳 치옥현에 남아 백성들을 돕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오. 그럼 내가 낭자를 이곳의 향리로 임명하겠소. 백성들과 관아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오. 이렇게 해서 치옥현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비류와 포도대장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고 월행은 향리로서 백성들을 위해 일하게 되었지요. 몇 달이 지나 월행은 향리로서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아름다움은 치옥현 전체에 소문이 났지요. 어느 날 박문수는 월행을 불렀습니다. 월행, 당신이 일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구려. 월행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지요. 하찬이십니다, 어사님. 박문수는 월행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말했지요. 사실 나는 자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박문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나의 청혼을 받아주겠소? 어사님, 그게 무슨... 박문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일찍부터 자네의 지혜와 아름다움에 반했다네.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위해 일해주겠나? 월행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어사님, 저도 사실 어사님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치옥현 전체가 들썩였지요. 왜냐고요? 박문수와 월행의 혼례식이 열린 것이지요. 아이고, 어사님과 월행 아가씨가 부부가 된다니 어쩜 저리 잘 어울리는지. 혼례식 날 밤 신방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여보, 제가 처음이라. 괜찮소. 나만 믿구려. 그렇게 두 사람의 달콤한 첫날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월행과 박문수는 함께 백성을 위해 헌신했고 치옥현은 더욱 번창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월행의 3년간의 고난은 끝이 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지요. 그녀는 이제 암행어사의 아내로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옛말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월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난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고진, 즉 쓴 경험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를 견뎌내고 결국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향리가 되어 백성을 위해 일하게 되었고 나아가 암행어사 박문수의 아내가 되어 더 큰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래, 즉 달콤한 결과입니다. 고난을 견디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월행이 고난을 통해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졌듯이 우리도 어려움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야담TV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